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소설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실제 현실 속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두 기자 브라이언 보로, 존 헬리어가 취재한 문 앞의 야만인들입니다. 198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에서는 인수합병의 한 방법인 LBO가 유행했습니다. LBO 유행의 막바지, 미국에서 19번째로 큰 거대한 회사 RJR 라비스코가 LBO를 하게 됩니다. RJR 라비스코의 LBO 사건은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이면서 치열한 인수전이 벌어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한 작품이 바로 문 앞의 야만인들입니다. 그럼 금융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문 앞의 야만인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1989년 RJR 라비스코는 오레오, 리츠 등의 유명한 쿠키뿐만 아니라 윈스턴과 같은 담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RJR 라비스코의 최고 경영자 로스 존스는 10월 정기이사회에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LBO를 하겠다란 발표였죠. LBO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처럼 빚을 내어 회사를 산 뒤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 빚을 갚으면서 회사 가치를 높여 다시 되파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유행하던 투자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를 산다는 것은 회사의 주식을 전부 사버리는 의미였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 주주들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LBO는 주주들보다는 경영진들과 회사를 사는 사모펀드, 투자은행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인 LBO를 한다면 그들은 LBO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사기 위한 빚의 규모가 커진다면 회사는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죠. 그렇기에 로스 존스는 처음에 LBO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RJR 라비스코는 너무 큰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RJR 라비스코가 LBO를 한다면 역사상 최대 규모이면서 이전 최대 규모의 LBO보다 3배나 더 큰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로스 존스는 LBO를 할 만큼 빚을 낸다면 경영진들이 즐기던 호화스러운 혜택, 전용기를 타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등을 줄여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RJR 라비스코에 LBO를 제안한 증권회사 드렉살의 제프리 백과 사모펀드 회사 KKR의 공동회장 헨리 크레비스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로스 존스는 증가하는 수익에 반해 주식이 계속 떨어지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식의 가격이 경영자의 능력이라 봤기 때문이죠. 그의 고민이 깊어갈 때쯤 로스의 둘째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회장 제임스 로빈슨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죠. 존스는 아들의 사고를 이겨내고자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LBO를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존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자회사이자 투자은행인 시어슨 리만 허턴의 최고 경영자 피터 코온을 만나 LBO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온은 한 주당 $40 언저리에 있던 RJR 라비스코 주식을 $75에 매입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LBO를 성공하면 도움을 준 경영진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죠. 로스 존스는 현재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혜택에 대해서도 보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터 코온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만 LBO 시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시어슨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RJR 라비스코에 LBO를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은 물론 명성도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었죠. 피터 코온은 $170억,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조나 되는 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증권사 살로몬 브라더스와 손을 잡습니다. 금요일 RJR 라비스코의 LBO 소식이 뉴스에 흘러나왔습니다. 헨리 크레비스와 제프리 백은 자신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자신들 모르게 로스 존슨이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수료뿐만 아니라 기존 LBO의 선두주자였던 KKR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거래를 그냥 놓칠 수 없었던 크레비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당 $75가 지나치게 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레비스는 피터 코온과 접촉했습니다. 자신도 LBO에 참여하여 지분을 나누고 수수료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크레비스와 코언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터 코언은 월요일 크레비스를 만나 협상을 계속할 생각을 했지만 크레비스는 주말 내내 자신의 군단을 만들었고 드렉설에 채권을 맡기기로 했죠. 크레비스는 RJR 나비스코의 주식을 코언이 제안한 75달러보다 15달러 높은 주당 90달러에 공개 매수하기로 비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KKR에서 90달러로 RJR 나비스코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크레비스는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 생각했던 코언은 크레비스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다시 협상을 생각했습니다. 투자 회사끼리 정면 대결을 한다면 인수 가격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는 가격만큼 빚이 늘어나 투자 회사는 수익이 없어지는 상처뿐인 승리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코언과 크레비스는 협상을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로스 존슨은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랬습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크레비스가 인수에 성공한다면 코언에게서 보장받았던 수많은 혜택을 잃어버릴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원활해 보이던 협상은 의외의 곳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채권회사 살로만과 드렉설 때문이었죠. 당시 LBO를 위해서는 고위험 채권인 정크본드를 만들어 자본을 조달했는데 이런 정크본드를 독점하다시피 한 회사가 바로 드렉설이었습니다. 크레비스는 경험이 많은 드렉설을 선택했지만 시어슨은 채권을 드렉설에 맡길 수 없다 말했습니다. 시어슨이 고집한 회사는 LBO 시장에 경험이 없지만 한몫 챙기고 싶었던 살로만이었기 때문이죠. 다음날 코언은 크레비스에게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곧 뉴스에서는 시어슨이 주당 92달러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존슨은 협상 결렬 소식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시어슨 사람들이 존슨에게 채권 관련해서 크레비스와 협상할 수 없다 말했지만 존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봐도 두 투자회사의 싸움은 누가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가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경쟁하여 인수금액이 커진다면 RJR 나비스코는 인수당하더라도 빚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는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에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즉 경영진은 물론 종업원들의 생계까지 위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존슨은 종업원이 14만 명이나 되는 큰 회사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일속만 챙기려는 두 투자 회사들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존슨은 얼마 뒤 자신에게 LBO 관련 조언을 해준 사람들의 수수료가 수천만 달러씩 되는 것을 보고 LBO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RJR 나비스코의 LBO는 결국 인수금액을 누가 더 높게 부르냐의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되면서 RJR 나비스코를 인수할 회사를 결정해야 하는 이사회 특별위원회의 고민도 함께 커졌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맡고 있던 월스트리트 유가증권 관련 1급 변호사 피터 애킨스는 공매 형식으로 일을 진행시켰죠. 마감 시간이 다가올 무렵 존슨과 코언의 시어슨, 크레비스의 KKR, 그리고 정크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LBO 하기를 원하는 시오더 포스트먼, 이렇게 3파전이 예상되었지만 어마어마한 인수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포스트먼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2파전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공매 마감일, 수많은 제안서가 왔지만 눈여겨 볼만한 제안서는 예상대로 시어슨, KKR의 제안서뿐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보스턴의 제안서가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퍼스트 보스턴은 월스트리트에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 많은 대규모 인수합병을 한 회사로 특히 인수합병의 전략에 있어서 뛰어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이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죠. 그런 퍼스트 보스턴이 RJR 나비스코 LBO에 뛰어든 것입니다. 퍼스트 보스턴의 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 부서를 이끄는 책임자는 제임스 마였습니다. 그는 RJR 나비스코의 LBO를 성사시킴으로써 퍼스트 보스턴의 명성을 되찾고자 동분서주 노력했고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맹점을 이용한 전략을 짜낸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시어슨, KKR 그리고 퍼스트 보스턴의 제안서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시어슨은 주당 100달러, KKR은 94달러를 제안했죠. 문제는 퍼스트 보스턴의 제안이었습니다.
세법이 있어 복잡했지만 주당 105에서 118달러를 제시하는 제안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퍼스트 보스턴의 제안을 면밀히 살피고자 2차 공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퍼스트 보스턴에게 제안을 다듬어 오라 했습니다. 퍼스트 보스턴은 신속하게 제안서를 다듬었고 시어슨도 재입찰을 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KKR의 크레비스는 너무 가격이 높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차 공매에서 퍼스트 보스턴은 제안서를 구체화했고 KKR이 제안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시어슨은 자신이 제시한 100달러에서 1달러를 높인 101달러를 써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KKR이 주당 106달러로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퍼스트 보스턴의 제안이 가장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연말 세법 개정이 이뤄지기에 리스크가 크다 생각해 106달러를 제안한 KKR을 선정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KKR에서 106달러를 제안한다는 정보를 들은 피터 코어는 재제안을 하고자 했고 특별위원회는 재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크레비스는 말도 안 된다며 재제안에 격분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크레비스는 가격을 검토하다 코언이 108달러를 제안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보다 1달러 올린 109달러로 입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언이 한 제안은 112달러였죠. 특별위원회는 시어슨과 KKR이 제출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시어슨이 제안한 112달러가 최고가인 것 같았지만 시어슨은 채권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리셋 조항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어슨이 제시한 가격은 108에서 109달러 사이로 계산되었습니다. 결국 시어슨과 KKR의 전쟁은 RJR 라비스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이냐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시어슨보다 조금 더 회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KKR이 승리했고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 LBO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메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만 결국 RJR 라비스코의 LBO는 실패한 LBO로 평가받습니다. LBO 이후 천문학적인 빚을 갚기 위해 매각과 비용 절감, 인원 감축 등의 후폭풍이 몰아닥쳤고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의 담배 견제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경쟁력을 잃은 RJR 라비스코는 경쟁 담배 회사였던 필립 모리스에게 인수를 당했다. 결국 크래프트 푸드로 인수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LBO에서 승리한 이들과 RJR 라비스코의 경영진, 이사진들은 LBO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LBO 이후에는 몇몇을 제외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죠. 오히려 정크본들을 혐오해 RJR 라비스코, LBO에 입찰하지 못했던 시어도어 포스트먼만이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문 앞의 야만인들은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운영해 사회에 기여하기보다 회사를 이용해 한탕하려는 브로커 같은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1000페이지 가까운 두꺼운 책을 줄거리로만 요약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문 앞의 야만인들은 수많은 인물들, 각 회사들에 대한 내용, 회사 창업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철학까지 광범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묘사로 마치 소설을 읽듯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 취재한 박진감 넘치는 실화,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문 앞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